네, 우리 고설론 대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양경삼 대표님, 우리 153지의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영성발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 여목사님 거를 그대로 제가 쓰다 보니까 발제했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강해지는 지성 공동체 만들기.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153 공동체를 에 대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성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삼양 밸브 우리 양경사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데요. 잠깐 우리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희라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현재 삼양 밸브 종합 메이커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대한설비공학교의 이사님이시고 또 대한설비기술협회의 격리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CBMC 123지회의 또 지회장이십니다. 학력으로는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의 대학교에서 미술학과 건축학을 전공하셨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MBA와 MS 경영 석사, 이학 석사를 마치셨고요. 이 외에도 많은 또 자격증을 건축과 관련하여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양경삼 회장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실 요 지성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주제 성경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5 죄송합니다. 이거 고린도후서의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양경사 회장님 인도해 주시죠. 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그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연초에 저희가 그 사업 목표를 세울 때에 그 말씀을 선정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우리 그 153 2021년 말씀으로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일찍이 포럼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워낙 포럼에 줄을 서 계셔서 오늘 와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 주신 또 여러 회원님들과 이병전 대표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방금 읽었지만 이게 다 바울이 저에게 한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위대하게 볼까 봐 두렵다.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고 공부할 때 그때가 바로 곧 내가 강함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공부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업을 하고 또 경영 일선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의 뭐 99% 우리 모든 153 회원님들은 아마 다 성공을 위해서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공 지향적이고 항상 그 내가 가는 길 앞에는 바라보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누구나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의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중간에 여러 가지 갈림길도 나오고 어느 쪽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것이 나을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 이런 지혜를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얻거나 뭐 책을 통해서 얻거나 다른 성공한 선례들을 우리가 스터디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한번 따라감으로써 우리 성공의 길을 진로를 한번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돼서 제 취미가 이제 여러 가지 경영서적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뭐 요 한 3, 4년 전부터 경영서적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북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나 경영서적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좀 많은 이슈가 있었던 그런 경영서적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몇 권들은 이제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적이 있었고요. 이 책들이 뭐 간간히 저도 이제 책들이 나오면 읽게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공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패가 그 성공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 많은 책들이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뭐 빌 게이츠나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실패담을 이렇게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공부를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일종의 우리 문화로 이제 경영학 쪽에서 이제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실패를 공부해야 된다.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영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7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영화 시리즈인데 최근작에 한 3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작에서 요다라고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화에서 나오는 이게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은 네가 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은 사실 실패한 너의 경험이다.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여러 영화에서도 이렇게 자리 잡을 만큼 이렇게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의 아이콘들이잖아요. 토마스 에디슨과 마이클 조든과 스티브 잡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훌륭한 성공을 거둔 뭐 위인전도 나올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려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실패들이 뒷면에 가려져 있어요. 에디슨은 오늘의 뭐 전신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하기 전에 사실 2399번의 실패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마이클 조든도 9000번 이상의 슛 실패, 스티브 잡스는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창립한 애플에서도 쫓겨났고 그 후에 설립한 여러 회사들도 다 잘 성공을 못하는 여러 가지 실패에 연이은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조명을 안 하죠. 이분들의 성공 사례들만 굉장히 조명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경영학의 이제 서브 이제 컨텐츠인 이제 오거니제이션 비헤이비어 쪽에 조직 행동학이죠. 한국말로 조직 행동학 쪽에 유명한 논문이 하나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히든 페일리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윙클러 교수하고 피시박 교수가 이제 펴낸 자료인데요. 이 논문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 서치를 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석세스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서치하는 횟수가 1.2 빌리언 12억 번 조회를 하는 동안 실패에 대해서는 한 5억 번 정도밖에 사람들이 조회를 안 하더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보면은 유튜브 콘텐츠 중에 성공에 관련된 콘텐츠는 500만 건이 있고 실패에 대한 건은 약 1000만 건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반적인 신문 기사들, 프린트 태블로이드 나오는 기사들을 읽어봐도 대부분의 경우 성공에 관한 기사가 59만 6천 건이 있는 동안 실패에 대한 건수는 약 37만 건. 이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실패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고 인색해하더라.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실패에 대해서 답습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왜 실패를 공유하지 않을까? 아마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회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정보라 여겨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면서 이 논문에서 재미난 시험을 하나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무작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박스 3개를 줍니다. 박스 하나에는 80센트가 들어있고 하나에는 20센트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의 박스에는 마이너스 10센트, 즉 이 박스를 고르는 사람은 10센트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실험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박스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트릭을 써서 어느 박스를 골라도 절대로 80센트를 고르지 못하게, 즉 80센트를 넣어놓지 않고 실험자들한테는 80센트와 20센트와 마이너스 10센트가 있다라고 해서 박스를 고르라는 시험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20센트를 받거나 혹은 10센트를 내거나 하는 박스를 고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한 재미난 시험이 자, 당신이 시험을 마쳤고 당신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시험을 할 텐데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한 가지를 뒤에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20센트를 고른 사람한테는 나머지 2박스 중에 한 박스에 대한 정보를 또 알려줘요. 이 박스에 사실 마이너스 10센트가 들어있었다. 또 마이너스 10센트를 고른 사람한테는 사실은 20센트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의 박스가 이 박스였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경우 뒤에 사람들한테 정보 한 가지만 줘라. 한 박스에 대한 정보를 줘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한테 야, 저 회색 박스에 20센트가 들어있어. 저 박스를 고르면 20센트를 얻습니다. 라는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박스에 20센트가 들어있다는 정보보다는 어느 박스에 마이너스 10센트가 들어있다는 정보를 주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은 100%의 확률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저 박스만 제외하고 80센트나 20센트를 받을 수 있는 박스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20센트가 들어있는 박스에 대한 정보, 즉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에 20센트가 있는데 혹 저 2박스 중에 하나는 80센트란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20센트를 선택하지 않고 모험을 해서 80센트를 선택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10센트를 선택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뭐 심지어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한테만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다음 사람한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검은색이 실패에 대해서 공유했던 사람들의 유리고요. 72%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 박스 고르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걸 공유를 안 했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박스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실패 가치에 대해서 방금 실험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당신이 실패한 사례를 남겨주는 게 뒷사람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킨 후에 사람들한테 공유할 것을 제안을 했더니 약 76%의 사람들이 본인의 실패담을 이렇게 공유를 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우리 다른 후대에 우리 부하 직원이나 다른 우리 지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성공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하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지식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주는 정보가 오히려 우리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논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저희 회사 모습입니다. 이 교회 같죠? 저희 회사 맨 위에 층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정직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실패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실제로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영업부의 사례인데요. 영업부가 사실 영업부가 저희 회사에서는 영업부에서 실패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어디 나가서 어떤 판매를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성공한 경우는 잘 정보가 있어요. 어떤 일을 수주를 해오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실패한 현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거를 좀 스터디를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활발하게 저희 회사 내에서 실패 이렇게 굉장히 직원들이 복잡하게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너 실패한 사람들이 너 실패 사례 발표를 해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내가 실패를 한 거에 대한 페널티구나. 내가 실패하고 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야 되는 이 모습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참 나한테는 큰 부담인데 그렇지 난 이런 일을 당해도 싸. 내가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라고 어떤 일종의 벌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다 풀이 죽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그거 아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배우자. 네가 답습한 실패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패 경험담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너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실패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153 지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나눔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특히나 교회 모임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본인에 대한 어떤 약점, 실패, 또 우린 이걸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많이 보는 모습인데 신앙이 없는 분들께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실 저희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오늘 사실 말이 장황했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153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대표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경험 또 신앙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고단수의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조별로 함께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말하기 어려운 일들 자신의 뼈아픈 실패담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고요.
어떤 아주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은 나는 그렇게 크게 실패한 분들이 없다면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사례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실 남들한테 차마 이야기 못했던 본인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당했던 이런 어려움이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는 이걸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리 한번 우리 같은 조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실패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실패를 연구하고 답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그 사회경제학 혹은 그 조직심리학 쪽 그 석학들에 의해서 좀 밝혀지고 있는 사례인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성경적으로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아까 앞서 말한 것 같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줄이고요. 제가 다시 잠깐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참 나누기 힘든 주제에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 사례를 많이 나누고 지금 현재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실패 사례를 나눠서 이 사람들이 많은 성장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실제로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실패 사례 막 나누면서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야, 너도 실패했구나. 나도 실패했다. 나누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이거 안 되네. 안 될 수도 있구나.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막 토론도 하고 막 구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네. 실패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캐럴 드웨기라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조직 심리학 쪽 교수가 연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마인드셋이라는 책 예전에 한국에도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인데요. 책을 썼던 교수인데 그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애들한테 아주 풀지 못하는 아이들은 풀지 못하는 퍼즐을 줬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두 분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침울해진다는 거죠.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라고 침울해지는가 반면에 아주 소수지만은 많은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이 실패의 아픔을 빨리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아이나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 퍼즐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괜찮아. 그래도 내가 4개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중에 1개는 맞췄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심지어 이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터득하고 아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인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크게 성장 마인드셋이 있고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 성장 마인드셋은 무엇이든지 난 배울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일이든지 내가 이걸 못하더라도 나중엔 이거를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세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고정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다. 내가 이거 못하면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못한다라는 이런 고정 마인드세트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고정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 이거 못해. 다른 애도 못하네. 이건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실패 사례를 나누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사실은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요즘은 실패 사례를 나누면서 성공 사례를 같이 나눕니다.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나눠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좀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사실 뭐 아직도 그거에 비례해서도 아까 같이 고정 마인드셋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못하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강한데 실제로 우리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경험해본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 대표님들은 대부분의 경우 성장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나로 인하여 번창하고 또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번창하고 번식하며 창대하게 성장할 거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 안에 다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행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적인 마인드셋으로 이미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에 나왔듯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함이냐. 라는 말씀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말씀을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정말로 올 한 해 또 말씀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요 말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러 시련들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란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세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또 믿음으로 서로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고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 공동체로서 함께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153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